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어떤 길을 갈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와 함께할지를 결정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하고 있다고 믿는 그 선택들, 과연 얼마나 의식적인 선택일까요? 현대 심리학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던집니다. 우리의 행동과 판단의 대부분은 의식이 아닌 무의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오랜 시간 쌓아온 기억, 감정, 경험, 그리고 무의식의 상징들이 조용히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온 진짜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지금껏 선택해온 삶의 방향, 중요한 결단의 순간들, 혹시 그것들은 이미 당신 안에 자리 잡은 어떤 심리적 힘에 의해 결정되어 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는 종종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에 이끌렸는지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유를 만들어내긴 하지만 사실 그것은 이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려진 무의식의 결정을 나중에 해석하고 정당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습니까? 어떤 감정은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까?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억누른 기억은요? 이러한 경험들은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대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대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서 불안함을 느끼며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지를 조용히 결정짓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구조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상징적 이미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원형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보편적인 이미지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어머니, 전사, 탐험가, 지혜자와 같은 원형들이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며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것이 온전히 당신의 의식적인 선택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당신 안에 무의식이 이끄는 대로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것이 절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진짜 자유의 시작점입니다. 자신의 무의식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자동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닌, 자기 삶을 자각하고 창조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곧 5개의 길 중 하나를 고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 앞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 검사를 단순히 재미로 여기지만 지금부터 당신이 경험하게 될 것은 단순한 오락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그리고 당신 자신조차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던 무의식과의 직접적인 대화입니다. 첫 칼. 융은 무의식을 이야기할 때 늘 상징이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상징은 단순한 이미지나 아이콘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과 진실을 담아내는 영혼의 언어입니다. 어떤 장면을 볼 때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나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이미지가 당신의 내면과 공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징은 이성보다 깊은 차원에서 우리를 이끄는 언어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고르게 될 길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가 외부에 드러난 하나의 반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재 심리적 상태, 감정적 에너지, 삶의 방향성까지도 은밀히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마음속 깊은 무의식의 흐름이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답이나 오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길이 더 좋고 나쁘다는 판단이 아니라 그저 당신 내면의 특정한 측면이 지금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길에 끌리는가를 관찰하는 순간 이미 무의식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예언이 아닙니다. 미래를 말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러나 현재를 진실하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무의식은 항상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꿈속 이미지, 우연한 만남, 반복되는 장면들 속에서 그 목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길을 고르기 전에 잠시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눈앞에 펼쳐진 이미지들을 이성적으로 분석하지 말고 감정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세요.
어떤 길이 당신을 조용히 부르고 있습니까? 어떤 풍경에서 당신의 마음이 멈추고 깊은 안정을 느끼나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징은 영혼으로 가는 문이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고르게 될 길은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이 다음 장들에서는 각 길이 품고 있는 상징의 의미와 그것이 당신 내면에서 어떤 심리적 힘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풀어갈 것입니다. 이제 눈을 뜨고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 길은 이미 당신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가장 먼저 머문 길이 햇살이 비치는 숲속의 오솔길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풍경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은 내면의 탐색자를 상징합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한 질문과 자신을 향한 부드러운 성찰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숲은 언제나 이중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생명의 온상, 치유와 안식의 공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길을 잃고 익숙하지 않은 소리를 마주하게 되는 미지의 공간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숲을 택한 사람들은 내면 깊은 곳에서 조화와 치유, 그리고 자신과의 화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햇살이 드리운 숲길은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은 멈추어라. 듣고 느끼고 회복할 때다. 칼. 융기 말한 내면의 야생의 지혜 일명 셀프스트는 우리 안의 자연스러운 질서와 본질로 돌아가려는 힘을 뜻합니다. 숲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대개 오랫동안 세상과 타인의 요구에 맞추어 살아온 이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조금씩 자신을 향해 돌아서고 더 깊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진짜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이 길은 외부의 성취보다는 내면의 성장을 강조합니다. 경쟁이나 인정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신뢰, 자연스러운 흐름과의 일치를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에 이 길을 선택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삶을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게가 아니라 더 깊고, 더 느리고, 더 진실되게 살아가려는 움직임이지요. 당신이 이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도 멈춤과 회복일 것입니다. 성과나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기보다 잠시 발을 멈추고 내면의 숲에서 숨을 고르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먼 길을 걸어왔고 이제는 그동안 놓쳐왔던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이성으로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직관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숲길은 당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는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볼 준비가 되었는가? 숲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국 자연의 순환을 배우는 일입니다. 나무는 계절마다 잎을 피우고 떨어뜨리고 다시 싹을 틔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쉬어야 할 때가 있고 다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이 리듬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치유되고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숲길은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자연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탐색자, 즉 조화로운 자의 길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당신은 외부 세계가 아닌 자신 안의 자연과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각성과 조화의 길입니다. 만약 당신이 눈 덮인 산의 가파른 오솔길에 마음이 끌렸다면 당신 안에는 강렬한 의지와 통과 의뢰의 에너지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길은 전사 찬시의 원형을 상징합니다. 쉬운 길을 마다하고 스스로를 단련하며 고통 속에서 자신의 힘을 시험하려는 깊은 무의식의 부름입니다. 산은 늘 위로 향해 있습니다. 거기에는 끊임없는 오르막이 있고 때로는 숨이 차고 무릎이 꺾일 정도의 경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가파른 길을 오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정상을 정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극복하려는 것임을 윤근 말했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스스로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을 인식할 때 비로소 빛을 얻는다. 산의 길은 바로 그 어둠과 마주하는 여정입니다. 내 안의 그림자와 대면하고 도망치지 않으며 나약함을 부정하지 않고 직면하는 길. 이 길을 선택한 당신은 아마도 지금 인생의 중요한 도전, 위기 혹은 자아의 분열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고통을 뚫고 지나가겠다는 용기를 품었습니다. 이 길은 또한 에고와의 투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수많은 가면을 써왔습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 완벽한 척. 그러나 산을 오르는 길에서는 그 모든 외피가 벗겨집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숨은 차오르고 감정은 날 것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진짜 나뿐입니다.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겸손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상에 도달했을 때 깨닫게 되죠. 진짜 보상은 정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했는가입니다. 산길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스승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정말로 이기고 싶은 대상은 누구인가? 세상인가? 아니면 당신 자신인가? 전사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일 수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하며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내면의 중심과 마주하는 순간 진정한 힘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더 이상 타인을 꺾기 위한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 됩니다. 산길의 끝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타인의 인정도 트로피도 아닙니다. 거기엔 깊이 단련된 나 자신이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 사람,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자기 그림자를 인정하면서도 빛을 향해 걷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사, 즉 자기 극복을 향해 걷는 존재의 길입니다. 당신이 그 길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선택한 길이 드넓은 바다를 따라 이어지는 해안도로라면 당신 안에는 강렬한 감정의 세계와 창조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길은 감성적이고 예민한 자, 그리고 예술가의 원형을 상징합니다. 외부의 소음보다 내부의 파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느껴지는 것을 통해 세상을 읽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집단 무의식의 상징이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고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물의 세계, 거기에는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억눌린 감정, 눌러 담은 슬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그리움. 그러나 동시에 그 바닷속에는 엄청난 창조의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파도는 때로는 파괴적이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완전한 평화로 다가오지요. 바다의 길을 선택한 당신은 느끼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 눈빛, 공기의 흐름 속에서도 작은 떨림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 그것은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깊은 감수성입니다. 그러나 그 감수성은 때로 당신을 지치게 하고 사회라는 땅에 뿌리내리기 어렵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길을 걷는 이들은 종종 예술, 글쓰기, 음악, 춤, 상상력을 통해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언어가 닿지 않는 감정을 이미지와 리듬으로 풀어내고 그 안에서 치유를 얻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이들에게 너무 예민하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쉽게 던지곤 합니다. 그 말들은 깊은 상처가 되어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 틈에서 침묵하게 만듭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훌은 단순히 치유받아야 할 병이 아니라 영원히 말하고 싶어 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 바다의 길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들어주었는가? 당신은 당신 안의 창조적 에너지를 얼마나 억눌러 왔는가? 이 길은 감정과 흐름, 그리고 자기 표현을 회복하는 여정입니다. 울어도 괜찮고 흔들려도 괜찮으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우는 길. 당신은 감정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이 성숙함이 아닙니다.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용기가 진짜 성숙입니다. 당신은 혼자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느낌은 이 세상이 잃어버린 진실을 되살리는 통로일지도 모릅니다. 바다의 길은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의호가 억누르지 말고 당신의 길은 표현 그 자체다. 이것이 바로 감성적 창조자의 길, 깊은 물속에서 자신의 진실을 건져 올리는 자의 여정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래된 도시의 돌길을 향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과거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깊은 연결과 지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자리 찾기를 향한 내면의 부름입니다. 이 길은 삶의 통합자이자 지혜를 나누는 사람의 원형을 상징합니다. 혼자만의 탐색을 넘어 이제는 세상과 관계 맺고자 하는 영혼의 움직임입니다. 고대 도시는 시간의 흔적을 품고 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배어 있고 오래된 길을 스치는 바람 속에는 수많은 삶의 목소리가 흘러갑니다.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보통 긴 여정을 거쳐왔으며 자신이 겪어온 모든 것을 타인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도망치기보다 그 안에서 진짜 나로 존재하며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은 또한 가면
즉 사회적 자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가면을 씁니다. 가족 안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나 오래된 도시는 질문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가면 속에 숨어 있는가? 아니면 진짜 자신의 얼굴로 세상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중심에 대한 도전입니다. 수많은 역할과 기대 속에서 잊혀졌던 자기 자신. 이제 그 진짜 목소리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이 길이 품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고대 도시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삶의 경험을 지식으로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있는 지혜로 전환시킨다는 뜻입니다. 실패와 상처, 관계의 흔들림, 고독과 선택들, 그 모든 것이 쌓여 이제 당신만의 언어로 정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길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선택한 당신은 이제 세상과 다시 관계 맺기를 준비하는 시기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속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참여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기란 사회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존재다. 이 길을 걷는 동안 당신은 때때로 타인의 기대와 내면의 진실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통합의 과정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한 채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진짜 관계이고 진짜 존재입니다. 고대 도시의 길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겪어온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그 모든 이야기는 이제 누군가를 비추는 등불이 된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당신은 사회 속에서도 진실한 자신으로 설 수 있다. 그 순간 연결은 진짜가 된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를 품은 자의 길, 시간과 통찰이 하나로 녹아 세상과 다시 이어지는 진정한 인간 존재의 성숙한 끝없이 펼쳐진 들판 위의 넓은 길. 당신의 시선과 마음이 그곳에 머물렀다면 이미 당신 안에는 세상의 틀과 기대를 넘어서려는 깨어있는 의식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길은 단순한 여유나 평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의 자유와 존재의 회복을 향한 여정이며 인간 심리의 가장 성숙한 단계인 개별화의 길을 반영합니다. 들판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어디로 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길도 허락되고 모든 방향이 가능하며 스스로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사람만이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누구의 기준도 따르지 말라. 지금부터는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라. 들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대개 삶의 큰 전환을 겪은 이들입니다. 외부의 기대에 맞추어 살던 삶이 더 이상 맞지 않음을 느끼고 점점 더 자신의 진실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회적 성공을 맛보았고 또 어떤 이들은 실패 속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경험을 지나온 지금, 이제는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내면의 부름이 더욱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들판의 풍경은 자유와 창조의 공간입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귀환입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나의 삶으로 돌아가는 여정. 여기에는 성과도 없고 타인의 시선도 없습니다. 대신 오롯이 나의 감각, 나의 리듬, 나의 결정이 중심이 됩니다. 이 길은 당신이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눈앞에 펼쳐지는 길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개별화란 자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과정이다. 이 말은 단순한 자아실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자신이 되는 데 따르는 외로움, 불안, 책임, 그리고 놀라운 해방감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들판의 길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은 누구도 탓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길은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책임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남탓이 불가능한 상태, 당신의 모든 선택이 당신의 존재를 말해주는 공간.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억압도 없습니다. 당신은 비로소 창조자가 됩니다. 삶이라는 들판 위에서 매 순간 자신만의 흔적을 새기고 걸어갑니다. 들판의 바람은 속삭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당신은 완성되지 않아도 살아있는 순간마다 진실하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영혼, 내면의 자유를 향해 걸어가는 자의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없음 속에서 당신은 마침내 모든 것을 만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5개의 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숲,
산, 바다, 도시, 그리고 들판. 각 길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당신 안에 살아 숨쉬는 심리적 상태와 내면의 에너지를 반영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어떤 길이 더 옳거나 어떤 길이 더 성숙하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모든 길은 단지 당신의 현재를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이 가장 크게 반응하는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운명이 아닙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숲에 이끌렸지만 몇 달 후엔 바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 속에서 당신이 스스로의 내면을 계속해서 바라보려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테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흔들어 놓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당신 삶의 방향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가입니다. 잠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그 길은 나의 진실과 연결되어 있는가? 혹시 나는 여전히 타인의 기대나 과거의 패턴 속에서 걷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의 대답은 정답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직한 질문을 던지는 용기,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깊이입니다.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에서 무엇을 느꼈든 그것은 당신만의 진실입니다. 만약 어느 한 문장이 어느 한 길의 묘사가 당신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면 그건 당신의 무의식이 응답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다른 삶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당신에게 작은 제안을 드립니다. 영상 아래 댓글에 당신이 선택한 길을 남겨주세요. 숲, 산, 바다, 도시, 들판. 그저 하나의 단어일 수도 있고 짧은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 표현 하나가 당신 내면의 진실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깨달음의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당신이 이 영상에서 무언가 귀중한 통찰을 얻었다면 이 채널에 구독과 공유를 해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여정을 세상에 확장하는 하나의 상징적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답은 언제나 밖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걸어가는 모든 여정은 결국 당신 자신과 다시 만나는 길입니다. 지금 그 길에 서 있는 당신에게 조용한 응원과 깊은 신뢰를 보냅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걷기만 하면 됩니다.